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27회차 이번 주말 회차인데요. 저희 지난 주중 회차는 저희 예측이 4경기 엇나가면서 아쉽게도 순위엔 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말 회차는 세리아와 EPL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나폴리가 드디어 지난 새벽 우승을 확정을 지었죠. 그래도 아직 세리아 4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우승에서 조금 멀어진 느낌의 아스널인데 EPL에서는 다시 한번 추격을 펼칠 수 있을까요? 이 중위권 경기력이 좀 요동치고 있는 세리아입니다. 그리고 EPL은 우리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이 토트넘이 부진에 빠져 있는데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AC 밀란과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밀란이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밀란은 지난 라운드 이 강등권의 크라모네세와 1대1 무승부,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죠. 많은 찬스들을 얻어냈지만 마무리에 실패했고, 이 토모리가 빠진 수비 라인에서 미스가 나오면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지루, 레앙, 테오, 토날리 이런 주전 선수들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면서 로테이션을 좀 가동한 그런 대가를 치른 거죠. 토모리는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수비 라인에선 이 주전 라인업에 복귀할 이 키에르의 역할이 중요해지겠죠. 라치오는 지난 라운드 사솔로를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달디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베시노까지 이번 이 경기에서 이 햄스트링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교체됐기에 중원에 좀 구멍이 생긴 라치오죠. 이 마르코스 안토니오가 이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경기에서의 활약은 좋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이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죠. 임메볼레도 이 교통사고 이후에 빠르게 복귀는 했지만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하는 만큼 한창 좋을 때보다는 전력이 좀 떨어진 라치오입니다. 중원에 구멍도 생겼고 이 경기는 밀란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본머스와 첼시의 EPL 경기인데요. 본머스의 승리 혹은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본머스는 최근 5경기에 4승 1패 분위기가 매우 좋죠. 이 게리온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이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잘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줬죠. 선수들의 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면 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풀어내는 크리스티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 크리스티 선수 득점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경기를 풀어내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로 인해서 이 볼링이나 솔랑케한테 찬스를 많이 내주고 있죠. 반면 첼시는 최근 공식전 5경기 승리가 없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매경기 선발 라인업이 바뀌면서 이 선수들의 조직력 문제도 드러나고 있죠. 이 분위기가 좋은 본머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첼시의 최근 맞대결 상대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팀들인 걸 고려를 해보면은 본머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팀이기에 이 무승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죠. 본머스의 승무 예상합니다. 네, 세 번째 경기 맨시티와 리즈의 경기입니다. 맨시티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좀 너무 뻔한 경기 중에 하나죠. 맨시티 리그 9경기 연속 승리입니다. 다시 1위 탈환에 성공을 했고 리그 우승에 더 가까워져 있죠. 최근 경기력을 살펴보면 압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공격에서는 이 그릴리시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홀란드가 리그 35골을 기록하면서 EPL 통산 시즌 최다골을 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반면 리즈는 리그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1무 4패 부진하죠. 본머스전 대패를 당하면서 이 가르시아 감독이 경질을 됐고 이 빅센 감독이 다시 복귀를 했죠. 빅센 감독은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흔히 뻥축구라고 표현하면서 미드필더 라인까지 수비진까지 라인을 내리며 전방에 피지컬 좋은 선수를 배치한 다음에 이 킥앤러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감독이죠. 하지만 이런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 부임했어도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후방이 아케, 워커같이 빠른 수비수들이 많은 만큼 이 빅샘의 킥앤러시가 먹혀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기 맨시티의 승 예상합니다. 근데 이 경기 맨시티가 그 챔스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일부 돌릴 수도 있습니다. 맨시티의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원체 이 전력 차이가 큰 만큼 로테이션을 조금 돌린다고 해도 이 결과가 뒤바뀔 상황은 아니고 맨시티 리그 우승에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네, 다음 경기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요. 이 토트넘의 승 혹은 패가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최악의 부진이죠. 특히 수비력이 최악이었습니다. 5경기 16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좋지 못한 모습인데 경기 초반에 실점률이 굉장히 높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득점력인데 5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할 정도로 치고받고 하는 경기 양상을 보였죠. 반면 크리스탈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좋은 흐름입니다. 호지슨 감독 부임 이후에 앞쪽에 빠른 선수들을 배치를 하고 중원에는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배치를 해서 상대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지난 경기 에이스 자아도 부상에서 복귀하며 득점까지 기록을 했죠. 이번 경기 토트넘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 이 메이슨 임시 감독 이후로 수비력이 최악의 모습입니다.
이 크리스탈의 빠른 공격 자원들이 토트넘의 수비진을 쉽게 괴롭힐 것으로 예상이 되죠. 하지만 토트넘이 수비 집중력을 높여서 초반 실점만 버티게 된다면 토트넘 공격진 특히 이 송케 라인에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 초반을 버티기만 한다면 토트넘의 승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이 에스턴 빌라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울버햄튼의 무패가 예상이 되는데요. 울버햄튼 최근 5경기 3승 2패 나쁘지 않았는데 지난 경기 브라이튼에게 전반에만 4골 먹히면서 6대0 대패를 당하는 모습이었죠. 비록 대량 실점 이 경기에서 하긴 했는데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전부터 최근 몇 년간은 이 울버햄튼의 수비 경고력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 이후에 득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공수 양면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반면 빌라는 지난 경기 맨유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이 깨졌지만 이전 10경기 맨유전 패배 이전에 10경기에서 무패였습니다. 맨유가 워낙 준비를 잘한 경기였고 라인을 올리는 에메리 감독이 레시포드를 잡아내지 못했던 아쉬운 패배였죠. 하지만 에메리 감독의 이 공격 자원들이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와킨스를 포함해 맥긴, 부엔디아 이런 이선 자원들도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두 팀 모두 공수양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이 무승부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빌라의 공격진들이 워낙 폼이 좋고 초반 득점을 성공할 경우 이 울버햄튼이 쉽게 흔들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울버햄튼의 무패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 로마와 인터밀란의 경기입니다. 로마의 무패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라운드 몬차와 무승부를 거둔 로마죠. 이 크리스탄테가 수비수로 출전하면서 보브와 펠레그리니가 중원을 구성했지만 이 몬차의 중원 기동력에 미치지 못했죠. 이번 경기에서 스몰링이 선발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에 이 크리스탄테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온다면 중원 장악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로마입니다. 다만 이 디발라의 출전 가능 여부가 아직 현재 저희 녹화 기준으로 아직 불투명하고 엘샤라위도 지난 경기에 불편함을 느끼며 교체됐기에 공격진은 좀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크죠. 인테르는 지난 라운드 베로나를 6대0 대파를 하면서 공식전 4연승입니다. 이 루카크, 마르티네즈, 제코 등 공격진의 폼이 매우 좋은 것이 가장 긍정적이죠. 연승 기간 4경기에서 13골을 퍼부으면서 절정의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에서는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하여 인테르가 우세할 경기지만 이 감독이 무리뉴 이거 자체가 변수죠. 무리뉴 감독의 수비적인 운영을 변수로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이스 로마의 무패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 리버풀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리버풀 최근 5경기 5승 거두며 좋은 흐름입니다. 이 아놀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면서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의 질이 향상되는 모습이죠. 리버풀 공격진들의 공격력이 좋아지면서 대량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비력에는 좀 불안한 점이 있죠. 이 아놀드가 3선으로 올라오다 보니 오른쪽 후방에 커버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비진이 부담감이 큽니다. 반면 브렌트포드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어느 정도 순위가 확정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 주로 교체로 뛰던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하면서 경험을 쌓게 해주는 모습이죠. 하지만 전방에 은베무와 이반토니 이 완성된 투톱 콤비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득점을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홈에서는 역시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브렌트포드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원정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브렌트포드의 어린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주고 있는 모습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공격진이 막강해진 리버풀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8번째 경기는 크레모네세와 스페치아의 경기인데요. 크레모네세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지난 라운드 밀란과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로테이션을 돌린 밀란이긴 했지만 밀란 상대로 후반 막판까지 실점하지 않는 단단한 수비력 보여줬죠.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이 오케레케가 해결자로 등장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폼이 좋은 크레모네세입니다. 다만 주전 미드필더 피켈이 징계를 결정하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스페치아는 지난 라운드 아탈란타에게 패하면 최근 7경기째 승리가 없는 부진입니다. 또한 13골로 팀 내 득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공격수 은졸라가 부상으로 결정 중이기에 결정력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은졸라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 도움을 기록한 슈무로도우에게 기대를 걸어야겠죠. 두 팀의 기세에 워낙 차이가 크고 이 피켈의 결정 여파보다 은졸라의 결정 여파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레모네세의 승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 아탈란타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꽤나 재미가 많이 있을 그런 경기죠. 아탈란타의 승리 혹은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스페치아를 잡아내며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아탈란타죠. 다만 루크만, 화이룬이 모두 빠지면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진 것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최근 중원과 윙백이 기회를 잘 만들어주고 무리엘과 자파타도 최근에는 득점을 기록하는 등 폼이 나쁘지 않기에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최근 2경기에서 윙백이 자파 코스타의 폼이 너무나도 좋았기에 유벤투스의 흔들리는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높죠.
유벤투스는 지난 라운드 레체를 2대1로 잡아내면서 공식전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블라우비치가 오랜만에 멋진 득점을 성공시킨 것도 긍정적이었죠. 무슨 기간 동안 공격 작업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블라우비치 폭발은 큰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경기력적으로는 아탈란타가 우세하지만 전력적인 면에서는 유벤투스가 앞서고 블라우비치가 터지면서 공격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패가 나뉠 경기로 예상이 되죠. 10번째 경기는 이 토리노와 몬차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토리노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라운드 삼토리에게 승리를 거둔 토리노입니다. 이 체와이 삼프도리아는 쉽게 잡아냈지만 최근 경기력은 계속 좋지 않았죠. 특히 확실한 공격 루트가 부족해서 의미 없는 점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폼이 좋은 이 사나브리아가 해결을 해주냐 못 해주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지고 있죠. 또한 이번 경기에서 우측 풀백 신고가 징계로 이 라돈지치도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하기에 공격 전개는 더욱 답답해질 것으로 예상입니다. 몬차는 지난 라운드 로마와 비기며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몬차의 가장 큰 장점은 중원 장악이죠. 로마를 상대로도 주도권을 가져왔었고 인테르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맞서는 능력은 검증받았죠. 토리노의 가장 큰 장점인 점유를 통한 공격 전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팀입니다. 결장 선수도 없기에 최근 좋았던 경기력을 다시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죠. 이 토리노의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 뉴캐슬과 아스널의 경기, 이 경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경기죠. 뉴캐슬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뉴캐슬 최근 4승 1패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좋은 수비력, 이번 시즌 경기당 실점률이 0.8이었는데 근데 최근 5경기에서 모든 경기 실점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이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뉴캐슬이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불안전했던 득점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수단의 라인업을 좀 올려놨죠. 그러다 보니 뒷공간에 뚫리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 겁니다. 라인을 올리다 보니 확실히 득점력이 개선이 됐어요. 5경기 15골 대단한 득점 페이스죠. 반면 아스날은 최근 1승 3무 1패 분위기가 처졌죠. 수비진에 부상자가 생기면서 이 수비력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직전 첼시전에서 또 이 마갈량이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중원 센터백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 키비오르와 홀딩이 서야 되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수비 공백이 생긴 아스날이 뉴캐슬 홈에서 이 공세를 막아내기 힘들 그럴 경기로 예상이 되죠. 뉴캐슬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 나폴리와 피오렌티나 경기입니다. 이 나폴리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라운드 우디네세와 무승부 그리고 결국 우승을 확정지은 나폴리죠. 우승의 기쁨과 별개로 인한 경기력은 좀 답답했습니다. 전반 13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했고 XG 0.4로 의미 있는 찬스도 많이 만들지 못했죠. 경기력은 확실히 떨어져 있는 나폴리입니다. 우승을 축하하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또 3일 만에 다시 경기에 나서야 한다는 점, 체력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죠. 반면 우승 확정을 통해 최근 선수단에게 앞섰던 큰 부담감이 사라져서 이전 경기력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로테이션 여부겠죠. 피오렌티나는 지난 라운드 삼프도리와 난타전 끝에 3대3 무승부, 끌어올린 라인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공략당하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을 올리게 된다면 나폴리의 빠른 공격진들에게 또다시 뒷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죠. 또한 이 소피아 암라바트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장기인 중원장악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우승 후 홈에서 대관식을 치르는 나폴리가 우세할 경기로 예상이 되는데 체력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기 나폴리의 승 이렇게 저희 분석은 했는데요. 나폴리가 전체적으로 라인을 아예 싹 갈아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현재 보도상 그런 뉘앙스는 없는 시점인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이 투표하기 직전까지 현지 보도를 좀 체크를 하셔서 나폴리의 주축 선수들이 빠진다라는 그런 보도가 확인이 되시면 이거 폴더로 바꾸셔서 무패로 가시는 것도 마지막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13번째 경기 웨스트햄과 맨유의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웨스트햄 지난 라운드 맨시티에게 패하며 리그 3연패죠. 계속되는 수비 불안이 또 맨시티전에서 드러났습니다. 중원장력도 이 파키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볼키핑조차 하지 못하는 경기였죠. 맨유는 브라이튼 상대로 분전 끝에 이 골 결정력을 못 살리며 0대1로 패했죠. 그전까지 5경기 무패였던 만큼 좋은 모습이었죠. 브라이튼전에서는 선수들의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려주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해줬지만 확실히 주전조와 교체 자원의 수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번 경기는 맨유가 비기거나 지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주전 자원들의 체력적인 안배를 해줬고 에릭센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원의 단단함도 생길 겁니다. 중원 장악력을 가진 맨유의 승리 가능성이 높죠. 웨스트햄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 레체와 엘라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레체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유벤투스에게 2대1 패배를 당했던 레체입니다. 유벤투스 상대로 비슷한 슈팅 숫자를 가져가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죠.
우디네세전 승리에 이어 2경기 연속해서 좋은 경기라고 보였기에 팀의 폼은 확실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음티티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의 수비력도 나쁘지 않고 이 공격을 끊은 후에 빠른 역습으로 최근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수비력은 좋으나 이 득점력 빈곤으로 문제를 겪었던 레체기에 최근 공격력 상승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베로나는 지난 라운드 인텔에게 0대6 대패를 당했고 이 경기 전까지 4경기 연속 무패, 나름 좋은 분위기였는데 흐름이 꺾였죠. 주말에 있었던 크레모네세전부터 경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기에 걱정스럽습니다. 리그 원정에서 이번 시즌 단 1승도 없을 만큼 원정에서 약했던 베로나입니다. 레체 상대로 좋은 경기 얻어내기 힘들겠죠. 레체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밀란의 승, 본머스의 승무, 맨시티의 승, 토트넘의 승패, wolverhampton의 무패, 로마의 무패, 리버풀의 승, 크레네모스의 승, 아탈란타의 승패, 토리노의 패, 뉴캐슬의 승, 나폴리의 승무, 웨스트햄의 패, 레체의 승. 그 나폴리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는 이 투표 마감 직전까지라도 한 번 더 현재 보도나 이런 뉴스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이 픽을 바꾸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승무패 27회차죠. 27회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